여러분 이거 사기 아닙니다. 내신 3.5등급 조지아텍 생명공학과 성공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 입시맘입니다. 오늘은 한국 일반 고등학생이 주립대학을 거쳐서 조지아텍에 했던, 저희가 실제 컨설팅 했던 케이스를 같이 진행했던 선생님과 편하게 이제 얘기를 나눠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 그렇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이제 또 편입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한 그쵸? 요 시즌 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편입 신경 많이 쓸 때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영상 중에 우연히 이제 조지아텍을 또 선생님들과 연관이 좀 많다 보니까 네. 다뤘는데, 또 선생님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TJ라고 하고요. 저는 조지아텍에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 폴리티컬 사이언스 런던 정경대에서 경제학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능력자신데, 또 저희가 같이 일을 하면서 편입을 많이 좀 케이스를 여러 개 했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즘 떠오르고 있는 조지아텍 네. 선생님 모교 거기 케이스 또 학생이 누구가 생각나는데, 네, 맞아요. 그 학생 대해서 개인 신상을 밝힐 수 없으니까. 그쵸. 자, 근데 그 학생이 닦아놓고 얘기를 하면 내신 3.5등급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와가지고 조지아텍을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랬었죠. 하는데 난감했죠. 토플 점수도 없고. 저 처음에 보고 놀랐습니다. 조금. 네. 그런데 자, 결론은 어떻게 됐냐? 조지아텍 생명공학과 성공했어요. 아, 맞아요. 지금 석사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사기 아닙니다.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때 그 학생이 왔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사실 되게 당황스러웠죠. 네, 이 스펙을 가지고 솔직히 저도 조금 이거 가지고 조지아텍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됐잖아요. 됐지.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저희가 한번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봐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보통 주립대에서 편입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잘하는 애들, 의지 있는 애들은 하겠지. 근데 그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별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 학생이 와서 우선은 조지아텍을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학생이 한국 대학을 같은 생명공학과를 가려고 하다가 이제 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초이스도 많고 네. 또 이제 그런 미국 대학을 알게 되면서 이제 좀 꿈이 커진 거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국 입시 준비하다가 갑자기 미국 대학, 그것도 되게 좋은 공대를 가려고 하니 그쵸. 이제 되게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이 학생이 그때부터 SAT 준비해가지고 막 하기에는 너무 로드가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던 게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가서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지아텍을 가자라는 거를 우리가 제안을 했죠. 맞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 잠깐 설명 부탁드려요. 일단 그 친구가 한국에서 속칭 Y대 이제 어떻게 가려고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 친구가 맞아요. 조지아텍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SAT 점수가 하나도 없었고 가지고 있는 게 해봤자 뭐 토익 점수? 맞아.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가고 싶다고 하길래 일단은 왔으니까 한번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스펙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조지아텍 쪽으로 이제 편입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를 먼저 믿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친구도 불신을 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맞아요. 근데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조지아텍으로 가는 그 REP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뭐냐면은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먼저 들어가서 그 피직스라든지 캘큘러스 관련된 공대 관련된 학과들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클럽 활동까지 포함해서 REPP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희랑 같이 계속 컨택을 해서 2년 동안 좋은 GPA를 많이 잘 쌓아왔습니다. 네, 그 REPP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Regent Engineering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맞아요. 대표님이랑 같이 저 해가지고 이 친구가 조지아텍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결론은 되게 아름다운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실제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그쵸. 질문을 많이 해요. 그건 좋은데 과연 그런 데 가서 우선은 편입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런 GPA를 그 조건을 맞춰야지 조지아텍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2년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유혹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트랜스퍼를 하려는 과에 대한 prerequisite, 그러니까 필수 과목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학생을 맡았을 때 2year plus 2의 계획이 상세하게 이미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사실 이런 걸 다 플래닝을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 코र्스 워크,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할지도 되게 중요했고 그렇죠. 또 그 GPA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잘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에세이를 쓸 때 네. 이런 질문도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부모님들이 아니 그러면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와 조지아 텍은 랭킹이 다른데 그럼 조지아 텍이라는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받아들일 때 수준을 볼 거 아니냐. 결국은 조지아 텍에 가서 이 학생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런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줬냐. 그러니까 예. 그런 질문을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조지아 텍으로 편입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학생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바로 조지아텍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RPP 프로그램 통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꾸준히 거의 1, 2주에 한 번씩 이제 줌 미팅을 통해 가서 지금 현재 GPA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RPP 프로그램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GPA는 일단 미니멈 GPA는 무조건 채워야 되고요. 플러스로 Letter of Recommendation이라서 교수님들이 추천서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에서 하나가 GPA만 받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 추천서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조지아 텍으로 넘어갈 때 이 교수님들의 추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같이 했었던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원래 아키텍처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맞아. 근데 저희가 이 친구랑 정말 거의 4-5시간 상담을 해봤을 때 이 친구는 아키텍처 분야보다는 시빌 엔지니어링 쪽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니까 조지아 텍 시빌 엔지니어링이 되게 높네. 그렇다 해서 조지아 스테이트 시빌 엔지니어링 코र्스가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조지아 스테이트에 무조건 엔지니어링 코र्스가 있어요. 그리고 조지아 스테이트랑 조지아 텍이랑 서로 결연돼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뚫었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시빌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이 친구가 가장 적성에 맞겠다 생각을 해서 엔지니어링 관련된 교수님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누구한테 추천서를 먼저 받았냐? 첫 번째로는 이제 피직스 프로페서한테 이제 추천서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Introduction to Design이라 해서 이제 보면은 시빌 엔지니어에서 가장 필수 덕목 중 하나가 CAD를 다루는 겁니다. 오토캐드죠. 그쵸? 오토캐드 부분을 다루는 건데 그 관련해가지고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아서 교수님의 이제 추천서를 받아오라가 저희가 누누이 말했었죠. 그 친구가 정말 잘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포인트는 이런 것 때문에 커리어 전공 코칭이 되게 중요한데 한국에서 건축을 생각하면 건축학과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시빌 엔지니어링이라는 과가 이렇게 다루는 범위가 되게 광범위해서 만약에 이 친구가 그냥 단순히 아키텍처로만 간다면 되게 좁아졌을 텐데 우리가 이제 미국 대학에 사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시빌 엔지니어링을 가면 건축에서 보다 더 폭넓게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플래닝을 하고 학부 과정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거를 이제 가이드 해주는 컨설턴트나 코치가 얼마나 전문적인 전공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여러분의 많은 돈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편입을 준비하실 때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굉장히 좀 상세하게 도대체 그 편입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너무 현장에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정말 100%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